주말 사이에 금요일 날 또 그 희한한 토론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윤어게인 주창자 전환길 뉴스의 전환길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나와서 토론을 했는데 실제 동접자가 31만이었는데 이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된 TF를 당내에 설치하겠다는 게 장도혁 대표의 판단인 겁니다. 이거 옳은 방향입니까? 일단 그 토론회 보셨어요? 저는 띄엄띄엄 봤는데요. 왜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토론을 1대1로 했던 사람이에요. 부정선거. 진짜 부정선거로. 근데 제가 그 토론에 가기 전에 그분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실제로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저는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거 내가 정확하게 공부하고 가야지 되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 한 5분 10분 되자마자 이거는 토론이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듣다 껐어요, 저도.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 이제 배우자가 되게 관심을 갖고 보려고 했는데 부정선거 너무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거 무슨 정치적 또 난장판이야. 이래서 사실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네. TF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장동혁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급전을 끌어다가 당대표가 됐어요. 그렇죠. 극우들의 급전을 끌어다 썼습니다. 채권자예요. 점점 그 지분을 이자가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길, 고성구 뭐 이런 세력들한테 포위당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TF라는 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제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한 게 국민투표제 그 투표법 그 전체 개정됐잖아요. 왜냐하면 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냈거든요. 그렇죠. 왜 재국민한테 안 줘? 그러면서 이 법안을 좀 손질하면서 이런 음모론 그리고 선관위에서 뭔가 이 부정선거나 어떤 선거에 좀 악영향을 미칠 때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공직선거법에도 있어서 그걸 준용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이 논평을 냈어요. 정말 선거 질서에 지원을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해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그 변호사랑 할 때도 그럼 이기는 건 어떻게 부정선거가 아니냐. 더 크게 이겼는데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구나. 그건 어떻대요? 자기들이 선관위 사무총장도 임명한 그때 치른 선거도 또 부정이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윤석열 내란수계의 40년 그 친구인 그 자기 친구가 사무총장을 해놓고도 그 사무총장마저도 부정선거는 없다 그랬어요. 자기 친구를 앉혀놓은 게 윤석열인데 자기가 부정선거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신 변호사님의 논평을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3주체 아닙니까? 방송사. 방송사 유튜브 펜앤마이크 거기 이제 이권이 들어가 있죠. 뭐 슈퍼챗 많이 터지니까 아마 이권으로 웃음을 하루에 560만이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권으로 장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이 하나의 비즈니스. 어떤 이벤트 비즈니스를 했다고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언론의 기능을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고.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활을 꿈꿨던 거고 사실 일정 부분 부활한 것도 맞죠. 다 죽어가던 세력들 저기 킨텍스에 500명도 안 모이던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좀 다 죽어가던 사람 살려준 격이 된 거고 이준석 의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전 이걸 반정치의 상징적 모델로 봅니다.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이거 한 건데 무슨 이익이냐? 결국에는 저쪽은 부정선거예요라는 거를 드러냄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뭐 합리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구축해보겠다라는 이익을 여기다가 투영을 시킨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현직 의원 아닙니까? 그럼 지금의 이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라는 거는 토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이라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토론으로 유무죄를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토론을 한다면은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그럼 이준석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본인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아요? 동의하진 않아요? 부실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제도 보완을 위해서 국회 안에서 토론을 해서 제도를 만들 권한을 써야지. 그걸 안 하고서 저 방송사가 주최한 데 나가가지고 저는 혼자 나갈 테니까 4명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이걸 끝장 토론을 한다? 그게 뭐가 남았죠? 결국에는 다 죽어가던 윤어게인들 또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게 반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내란 세력도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숨구멍을 더 산소호흡기를 붙여줄 사람이고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매국 세력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매국 정치까지 이게 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반정치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환길에 대해서 산소호흡기를 결과적으로 대준 거고 네. 그걸 이준석 의원이 모르지 않아요. 전 의도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전환길 살아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 뭐 이준석 의원만 알았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토론 위험하다.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도 30만 명이 받고 네. 500 몇만 회가 나오고 네. 살아난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결과 책임의 면에서는 이준석의 반정치는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네. 전 본인이 의도한 대로는 안 될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3.1 혁명부터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수준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보다 훨씬 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통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반정치를 방치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반정치를 어떻게 없애는지를 토론하는 것은 전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전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참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 호기심이 갈 만한 주제이고 그리고 또 화제성이 있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또 최근에 수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유튜버 극우 전환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붙는 일종의 이제 빅매치다라고 이벤트. 네, 빅 이벤트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민들이 들어보긴 했으나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부실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토론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언론의 공적 기능에 해당하는 건가라는 첫 번째 물음표가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란을 아직 극복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떻게 하면 이 내란 청산을 온전히 잘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내란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국민 전체의 다수의 합의가 있는데 이거를 역행하거나 깨는 그런 행태를 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어가던 윤어게인 세력을 다시 또 부활시켜서 이 사람들이 또 할 거 아니에요. 2차, 3차 하고 그렇죠. TF 뿌렸으니까 부정선거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도 안 되는 맞아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공당이 그 TF 조사를 또 하면 거기서 또 보고서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보고서가 나오면 또 정당 출입 기자들이 또 그걸 쓸 가지고 거고, 또 또 기사를 쓸 쓸 거고. 거고. 네, 그러니까요. 그럼 기사를 쓰면 진보 언론 기사 각이 다를 거고 보수 언론들의 또 각이 다를 거고. 그러면 이른바 이제 뭡니까 기성 언론들의 미디어들이 그걸 다루기 시작하면 이게 또 여론이 돼서 회자가 그러니까요. 되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되풀이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소용돌이를 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본인을 한번 다시 이 여론전에 나서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로 쓴 것 같은데 하나의 수단으로 쓴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호흡기를 달아준 꼴에 대해서 정말 나쁜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극좌든 극우든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안 돼요. 원래는 원래 보수 정편에서 중계하겠다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들도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전환길 씨 그런 그게 생방송 전파를 찬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그 밑자락을 깔아주고 하나의 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 자체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미군이 관여를 한 뭐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망상에 가까운 생각에 저희가 마이크를 대주면 안 됩니다. 그게 정치인이 나 한번 붙자 그렇다고 뭐 시원하게 깬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러기도 어렵고 네. 이제는 정치권도 각성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내란에 대해서 마이크 대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게 내란의 내란 선전선동이에요. 선전선동이죠. 그렇죠. 내란에 마이크를 대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란의 선전선동죄가 있는 겁니다. 네. 그걸로 이석기 의원 그때 9년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범죄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희대 있지 않습니까? 네. 조희대를 돕는 방법이 두 가지로 보여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조희대를 결사 옹호하는 파들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노골화된 예, 것이고 예. 일부는 은근하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희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대안을 토론할 때 토론장에는 나와요. 나와서 그 대안을 갖다가 공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조희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말자. 조희대를 놔두자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조희대를 소극적, 묵시적, 암묵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 패널들 많습니다. 저도 토론하자 보면은 네. 답이 없는 패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결국에는 조희대 체제를 유지 강화시켜주는 소극적 방식이 있거든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를 전환길 같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외치죠. 근데 이준석은 반대로
은은하게 돕는 거죠. 어떻게 돕느냐? 판을 깔아주고 윤호개인들이 와서 떠들도록 만들면서 네. 나름의 악어와 악어새 관계의 공생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윤호개인을 외치진 않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 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 이것을 반정치의 지능범 아니냐? 전 그렇게 봐요. 반정치도 노골화되게 그냥 단순범이 있고 지능화된 지능범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전환길에 대해서 마이크를 대주고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본인과의 그런 공생관계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윤어게인 외치진 않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저렇게 은근히 지원을 해주면서 팀 윤어게인을 만든다는 것은 전 어떻게 보면 양두구육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보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양두구육 정치를 지금 또 하면서 은근히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후방 지원을 좀 해주고 있다. 예. 전 그렇게 또 봐요. 안 그러면은 전환길 부활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전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닌 것처럼, 그죠? 은근히. 전술은 마치 이제 전환기를 공격하는 그렇죠. 것처럼 분위기는 몰아가나 근데 내용상으로는 살려주잖아요. 전환기를 살려주는 정치를 하는 양두구육이다. 아니 결과적으로 살려줬죠. 굉장히 적확하네. 아니, 살려줬죠. 예. 그러니까 전 이게 팀 윤석열의 확장판들 아니냐. 팀 윤석열이죠. 결과적으로는. 예. 아니 윤어게인을 노골적으로 외치는 놈이나 예. 그놈 불러다가 마이크를 1대4로 대줘가지고 조회수 560만을 뽑아주는 인간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죠. 내란과 부정선거를 공론장에선 허용할 수 없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암덩어리야. 반정치야. 라고 네. 규정하는 사람들은 용인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전 설명과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역사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떠나서 당장 또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또 부정선거 기치 들고 도보행진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설마? 근데 얼마나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 그걸 걱정- 용인하겠다? 그런 정치 세력들은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는 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분단 시대에 막 혼란을 부추겨가지고 결국에는 1950년 한국 전쟁 그렇게 막 됐던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정선거가 혹여라도 무슨 뭐 기폭제나 뭔가 되지 않을까 뭐 걱정이 좀 되기도 근데요 하네요. 이게 열낼 일은 아닌 게 저도 화는 나는데 열은 안 내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제 갈 거고요. 네. 빛의 혁명에 국민들이 든든히 뒷받침을 하고 있고 뉴 이재명 현상까지 지금 다 들어와서 대통령의 지지층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반정치 퇴치하고 물리치는 데에도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주 혁혁한 전 역할을 좀 하고 계신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요 저들의 그런 소위 말하는 운동장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반정치 정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도 뒤에서 바람 불어주면은 훨씬 빨리 뛰고 네. 다리가 덜 아프고 내리막길 내려올 때 편하잖아요. 전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도 걱정하고 염려는 하지만 이 문제는 끝을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리가 더 응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아주 그냥 뜨거운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휴일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